안녕하세요. 복지상담사 최하인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연금 통장 압류. 이거 남의 일처럼 들리지만요. 막상 한번 묶이면 생활이 바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날만 기다렸는데 입금 알림이 뜨자마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통장이 먹통이 되는 느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숨부터 막히죠. 그래서 오늘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내 연금과 복지급여를 지키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다만 한 가지, 상황 / 은행 /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이 문장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제일 중요한 질문부터 갈게요. 여러분, 압류라는 게 정확히 뭐냐? 그리고 압류방지 통장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압류는 쉽게 말해서 채무가 있을 때 법적 절차로 내 재산이나 통장 사용을 제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연금이나 복지급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성격이 있는데도 왜 통장이 묶이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통장 안에서 돈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연금만 들어오면 은행도 보기 쉬워요. 그런데요,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에 생활비도 넣고 자녀가 용돈도 보내고 카드값도 나가고 자동이체도 잔뜩 걸려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돈이 어떤 성격인지 한눈에 분리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요. 보호받아야 할 돈이 있어도 통장 자체가 제한되는 느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놓치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도 증빙이 복잡해져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압류방지 통장은 뭐냐? 이건 한마디로 특정 급여가 들어오는 통로를 분리해서 보호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전용 계좌는 보통 성격이 분명해요. 해당 급여가 들어오는 용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섞임이 줄고 분쟁이 줄고 생활이 덜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연금이나 복지급여는 한 통장에 섞어 쓰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둘째, 전용 계좌로 분리하면 보호 효과를 살리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이라고 하면 이름이 여러 가지로 들릴 수 있어요. 은행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국민연금 전용 계좌 형태로 안내하고 어떤 곳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위한 전용 계좌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원리예요. 내가 받는 돈이 어떤 급여인지, 그 급여를 전용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개설 후에 지급 계좌 변경이나 등록이 필요한지,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핸드폰 메모장 켜셔도 좋고요. 종이에 적으셔도 좋아요. 오늘 영상 끝나고 꼭 확인할 질문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나는 어떤 급여를 받고 있나? 국민연금인가? 기초연금인가? 기초생활보장급여가 함께 있나? 둘째, 지금 그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에 다른 돈이 섞여 있나? 자녀 용돈, 알바비, 임대료, 보험 환급금, 이런 것들 말이에요. 셋째, 그 통장에 자동이체가 걸려 있나? 카드값, 통신비, 렌탈, 대출이자, 보험료.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이체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오늘 영상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얻으신 겁니다. 이제 제가 현장에서 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너무 길게 안 갈게요. 70대 초반 어르신이셨어요.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날만 되면 마음이 조금 놓이는데 그날 아침 입금 알림이 오고 몇 분 뒤에 잔액이 확 줄어든 거예요. 어르신은 압류라고 생각해서 울먹이셨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압류가 아니라 자동이체였어요. 예전에 만들어둔 카드 결제 계좌가 그대로 그 통장에 연결돼 있었고 렌탈 비용, 보험료, 휴대폰 비용이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어도 내가 내 의지로 동의해둔 자동 출금은 그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용 계좌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딱 3가지예요. 첫째, 전용 계좌는 가능하면 입금 통로로만 쓰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카드 결제나 자동이체는 다른 생활비 통장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이체 한도와 카드 연결 여부를 은행 창구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놓치면 전용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서 보호는 보호대로 못 받고 생활은 생활대로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느냐? 지금부터는 진짜로 따라하기 쉬운 흐름으로 설명드릴게요. 말을 어렵게 하지 않을게요. 먼저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입니다. 통장 앱이나 은행 문자 또는 통장 정리 노트를 보세요. 최근 한 달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입금 이름이 뭐로 찍히는지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보건복지 관련 지급 이런 식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고요. 은행마다 표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으면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에 자녀가 용돈을 자주 보내나요? 혹은 내가 다른 통장에서 생활비를 자주 옮겨 넣나요? 이 습관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용 계좌는 성격이 분명해야 보호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용 계좌는 해당 급여 외의 돈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도 불편해졌다고 포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 권장 흐름은 이렇습니다. 전용 계좌는 전용 계좌로 두고 생활비 통장은 별도로 두는 겁니다. 전용 계좌로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필요한 생활비만 생활비 통장으로 옮깁니다. 자주 쪼개서 옮기기보다는 규칙을 정해두는 게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릴게요. 잠깐만요. 너무 급하다고 이 통장 저 통장으로 막 옮기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압류나 지급 정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럼 은행에 갈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창구에서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럽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연금이나 복지급여를 받는데 급여 수급 보호를 위해 전용 계좌나 압류방지 전용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급여가 그 계좌로 입금되도록 변경 절차가 있는지도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요. 짧게, 또박또박. 그리고 창구에서 꼭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딱 2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질문. 이 계좌는 어떤 급여가 입금될 때 전용으로 인정되는지. 2번째 질문. 개설 후에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계좌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이 2가지만 확인해도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상황 / 은행 /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제가 오늘 2번째로 드리는 보험 문장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면 정말 압류가 완전히 막히나요? 여기서 말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압류는 채무 상황, 법원 절차, 채권자 종류에 따라 경우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는 보호장치가 있지만 실제 처리 과정에서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전용 계좌로 급여를 분리해 두면 급여 성격이 명확해져서 보호 절차를 진행할 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요, 법적으로도 일정한 급여 성격의 돈은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거래 은행과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여기서 하나만 놓치면 인터넷에서 누가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이런 말만 믿고 움직였다가 오히려 절차가 꼬일 수 있어요. 이제 2번째 사례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번엔 가족이 도와주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통장 정리가 어려우셔서 아들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대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편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제한되면서 아들이 급하게 여기저기 돈을 옮겼어요. 생활비가 급하니까요. 그 순간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을 받으려 할 때 입출금 흐름이 너무 복잡해져서 설명이 어려워졌고 처리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족이 돕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도울수록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계좌 목적을 분명히 정해두기. 둘째, 전용 계좌에서는 자동 이체와 카드 결제를 빼두기. 셋째, 급할수록 이체 횟수를 줄이고 기록을 남기기.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세요? 급하면 손이 빨라지고 기록은 안 남고 나중에 기억이 흐릿해지는 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가족과 합의해서 규칙을 하나만 정하세요. 전용 계좌는 급여가 들어오는 곳, 생활비는 생활비 통장, 결제와 자동이체는 결제 통장,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압류 방지 전용 계좌를 만들었다면 그 계좌로 급여가 들어오도록 지급 계좌 변경이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만 만들고 끝이 아니고요. 급여를 주는 기관 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실 때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받는 급여 입금 계좌를 전용 계좌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 등록해야 하나요? 말이 길게 들리면 마지막만 기억하세요. 전용 계좌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민센터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가장 불안한 상황. 이미 통장이 묶였거나 출금이 막혔거나 은행 앱에서 뭔가 제한 안내가 뜬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서 하나만 놓치면 괜히 더 큰 손해로 번질 수 있어요. 첫째, 당장 은행에 확인합니다. 왜 제한됐는지, 어느 범위인지, 입금은 되는지, 출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동시에 주민센터나 해당 급여기관에 확인합니다. 내가 받는 돈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는지, 전용 계좌 변경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셋째, 급하다고 현금화나 무리한 우회 방법을 찾지 마세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기록이 꼬이거나 사기 표적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요즘 이런 전화 많이 오지 않나요? 내가 대신 해결해 주겠다. 수수료만 보내라. 서류만 찍어 보내라. 진짜 위험합니다. 연금과 복지급여는 민감한 정보예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인증번호 이런 거 요구하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공식 창구로만 확인하세요. 상황 / 은행 /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보험 문장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더. 여러분 전용 계좌는 불편하지 않나요? 맞아요.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평소처럼 자유롭게 입금하고 출금하고 싶을 때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불편함은 대가가 있어요. 그 불편함이 내 생활비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용 계좌는 완벽한 해결책이라기보다 위험을 줄이는 안전한 구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줄이면서 안전을 챙기냐? 여기서 실전 팁을 드릴게요. 첫째, 전용 계좌는 체크카드 연결을 최소화합니다. 가능하면 생활비 통장에 체크카드를 쓰세요. 둘째, 자동이체는 생활비 통장으로 옮깁니다. 통신비, 관리비, 보험료, 카드값. 이건 생활비 통장에 모아두는 게 훨씬 관리가 쉽습니다. 셋째, 생활비 통장으로 옮길 금액은 규칙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매달 초에 한 번 또는 둘로 나눠서 2번 이렇게요. 자주 옮기면 기록이 늘어납니다. 기록이 늘어나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넷째, 통장 이름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은행 앱에서 계좌 별명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용 생활비, 결제, 이렇게 딱 보이게요. 여러분, 혹시 통장이 4-5개 되시나요? 괜찮습니다. 통장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역할이 섞이는 게 문제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인데 이미 자동이체가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건 자동이체를 결제 통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 계좌에는 급여 입금만 남기는 거예요. 또 하나, 가족이 대신 관리해도 되나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도와줄수록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변경을 할 때는 은행과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 앞으로 걱정이 있는데 지금 당장 뭘 하면 좋나요? 오늘은 딱 이것만 하세요. 내 통장에 자동이체가 몇 개인지 확인. 그리고 그 통장이 연금 입금 통장인지 확인.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연금과 복지급여 통장은 분리하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둘째, 전용 계좌를 만들었다면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는 빼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문제가 생기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은행과 주민센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 돈을 지키는 건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통장 구조, 입금 구조, 출금 구조. 좋아요. 이번 주 안에 가족과 10분만 이야기하세요. 우리 집 연금 통장이 어디인지, 자동이체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전용 계좌가 필요할지, 그 10분이 여러분의 한 달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복지상담사 최하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가 함께 있을 때 통장 분리를 어떻게 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신청 흐름도 이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꼭 자동이체부터 확인하세요.